네, 반갑습니다. 4월 20일 일요일입니다. 자, 지난주를 가장 뜨겁게 달궜던 종목들 꼽으라면은 정책 테마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는 정치 인물 이런 거 말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 자, 예전에도 근데 이 정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처럼 좀 강력하게 진행된 적은 없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보통은 이제 선거철이 시작이 되면은 인맥 관련주들 먼저 오르죠. 그리고 나서 후보가 정해지고 나면 이제 정책 관련주로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은 워낙 강력한 그런 후보가 되다 보니까 그 정책이 이제 먼저 튀어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불확실한 인맥 테마주보다는 그냥 정책으로 가자. 네. 말하는 게 공약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최근 행보에 따르면은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 방산, 그리고 원전, 콘텐츠 이렇게 세 개의 업종으로 좀 압축이 좀 되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일단 이번 주에 우리가 그 미국과 무역 협상에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 또다시 떠오르는 어떤 포지션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정책 테마주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이쪽으로만 먼저 좀 꼽아봤습니다. 자, 일단은 방산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 산업 4대 강국으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K방산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방산 수출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신설하겠다. 그 다음에 대통령 주재 방산 수출 진흥 전략 회의 정례화를 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에 따라서 이제 방산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었던 부분이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또 잠깐 꺾였다가 또 수주 증가한다 그랬다가 다시 또 이렇게 정책 테마주로 올라타는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원전 같은 부분들 이제 탈원전 정책을 좀 축소시키겠다. 즉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나가지고 원전 수명 연장을 시킨다거나 또는 소형 모듈 원전 이런 거 있죠. 차세대 원전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전력 수요의 어떤 부족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극복해 나가려는 움직임을 좀 보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금요일 날 또 급등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자, 콘텐츠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좀 움직임들을 많이 보였었는데 주말께쯤 돼가지고 움직였었죠.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좀 있었고. 지금 보면은 이제 K 콘텐츠 산업 육성 이게 이제 그 문화의 수출 이런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영화 그 다음에 뮤지션 이런 쪽 전부 다 되죠. 네, 그 다음에 식품도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식품까지는 따로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이런 쪽으로 해서 집중이 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웹툰, 게임, 엔터테인먼트 이런 관련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다 올랐다. 자, 일단은 문화시장 규모를 300조 원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30년까지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임기 동안에 그 부분들을 다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이 정책적인 부분들이 이제 내뱉은 말은 확실히 지키겠다 이런 식의 어떤 인식들이 박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확실히 수혜를 볼 것 같다라는 인식들이 있으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죠. 현대 로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 로템을 좀 살펴보시면 일단 주가 상승률은 굉장히 좋네요. 그죠? 주가 상승률은 굉장히 좋은 편이고 쭉쭉쭉쭉 잘 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주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열려있는 부분이라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위험한 그런 구간에 와 있었기도 해요.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민간국가 지정이 되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민간국가 지정이 되게 되면 유럽 쪽에 수출하는 부분들이 이제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태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뭐냐? 만약에 협상이 잘 된다. 네, 그죠? 무역 협상이 잘 된다든지 아니면 미국과의 어떤 관계가 조금 돈독해진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민간 국가에서 제외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지금은 이제 제외됐다는 얘기는 못 들었으니까 아마 발효가 된 그 상황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수주나 수출 이런 거 미국의 그 기술력을 쓴 그런 제품들의 수출은 조금 어렵다. 근데 지금 이게 무역 협상 부분에서도 EU와의 어떤 관계를 조금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 그런 쪽으로 나오니까 한국의 방산 수출에 굳이 제약을 걸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 이격을 무시하고 가는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조정이 살짝 들어왔어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현재 시점에서 정책을 등에 업습니다. 자, 정책을 등에 업으면 더 갈 수도 있는 거죠. 뭐 일단 매수가 몰려버리게 되면 방법이 없어요. 그냥 쭉쭉 가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조금 고민해 볼 만한 내용은, 자, 거래량이 터진 지점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상승 패턴을 그리긴 했는데 그 이후로는 거래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많은 거래량이 아니다라는 부분이죠. 즉 기관들 쪽 입장에서는 조금씩 더 매수하는 모습은 있습니다만 거래량 부분에서는 이제 조금 경계해 보자라는 식의 느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주가 상승은 일단 계속되고 있고요. 골든크로스까지 나왔고 정책을 등에 업었기 때문에 일단 투자 심리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내려갈 이유가 없을 것 같아 보이네요. 그래서 지지라인 대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10만원대 이렇게 유지가 되겠죠. 좀 많이 내려도 95,000원대 이렇게 지지가 될 테니까 이 구간에서는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지지선만 지켜지게 된다면 네, 홀딩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정책 테마라는 특성상 주가가 한번 밀리면 네,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밀렸어야 되는 부분들까지 다 같이 밀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크게 나쁘지는 않은데 대응 포인트를 조금 네,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나쁘지 않겠죠. 또 매수 같은 경우도 61선 근처 지지선을 확인한다라면은 또 매수도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껄끄러운 것은 정책 테마, 그 다음에 너무 올랐다는 부분에서의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이 좀 있겠죠. 또 너무 시끄럽다, 몰렸다 뭐 이런 형태의 느낌들. 최근 거래일 동안 상승률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만 좀 대응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10만원대 지지선이 확실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면, 또는 장기 평선과의 이격도가 조금 더 좁혀질 수 있다라면 그때는 또 매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재명 구도가 더 확실하게 좀 자리를 잡아간다라면 아마도 정책적으로서의 힘을 더 크게 실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잘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보유 관점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볼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일단은 상승률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 좋고 뭐 흐름도 좋습니다. 다 좋긴 좋은데 한 가지 고민해야 될 것은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이겠죠. 네, 지금은 이제 2차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도 이제 정정 신고서를 다시 제출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하고 다시 수정해라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운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멈추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를 안 받아도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돈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데 돈이 없단 말이에요. 유상증자가 안 돼버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애매해지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이게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포기하고 그냥 3자 배정으로 가느냐. 일단 그룹 차원에서는 다 지원하겠다고 나왔죠. 근데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1조 원대 조금 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 전체 금액을 다 네, 하기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보유 현금을 일단 하나 오션에 지분을 사들이는데 다 써버렸기 때문에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주주들에게 삥 뜨는 거다. 이게 지금 가장 큰 쟁점이거든요. 근데 뭐 어쨌건 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부담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정책이 또 밀어버리잖아요. 네, 뭐 잘 나간다. 네, 정책적으로 밀어준다. 이렇게 되면 유상증자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잘 나가는 기업에게 투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또 이게 상황이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82만원대, 그래서 뭐 보통 이제 100만원 정도까지는, 이 정도까지 올라오면 100만원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갈 것이다라고 전망들 많이 하고 있고, 기관 매수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죠. 네, 그리고 외국인 매도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정책 테마 등이 없고 개인들 매수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주가가 더 달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은 일단 홀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홀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유상증자가 결정이 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가 결정이 돼서 뭐 권리락이 나오기 전에 뭐 대응하시든지 뭐 이렇게 하시는 건 괜찮은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유상증자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뭐가 됐어요? 주가 할인의 효과를 보게 됐습니다. 신고가 나와버렸잖아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유상증자가 실패하게 됐을 경우에 문제가 좀 될 수 있겠고요. 만약에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유상증자 가격이 높아지겠죠. 네, 처음 제시했던 가격보다는 가격이 높아졌으니 기준 가격이 높아졌으니까 가격이 또 올라가긴 하겠죠.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들을 가격을 올려서 유상증자를 받게 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게는 일단 좋은 소식이 될 겁니다. 다만 주주들 입장에서는 조금 네, 애매한데 뭔가 좀 이상한데 이런 느낌들은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유상증자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주가가 단기적 급등을 통한 어떤 부담감 때문에 차익 매도 때문에 주가 떨어지기 시작한다.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유상증자가 결정된 시점에서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손해를 좀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지금 당장 매도하실 건 없겠죠. 그리고 지지라인 때는 유지가 되어 있고 방산주가 되게 강한 흐름을 보여버렸어요. 그래서 정책을 가져가기 등이 없게 되면서 뭐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런 형태의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점에서 뭐 매도다 아니다 이런 거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유지를 일단 잘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위험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격이 벌어진 시점에서는 대부분 단기적인 조정이 제법 세게 들어왔었기 때문에 분명히 조정이 들어와야 되는 타이밍이긴 합니다. 근데 계속적인 호재, 계속적인 푸시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 말릴 수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간다는 게 매수를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 하시면서 더 보시는 게 맞는 거죠. 지금 매수 들어가셔서 뭐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겠습니까? 뭐 100만 원까지 간다 하더라도 10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매수를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죠. 네. 자, 오케이.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럼 원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뭐 원전 다 뒤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빵빵 튀어버립니다. 그래서 저점 지지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쭉 땡겨서 올라가는 모습인데 추세도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자, 원형 바닥을 거의 만들어준 상태고요. 자, 지금은 전고점 근처 라인대를 더 험가하고 있는 상태죠. 지금 오늘 이 시점으로 보시게 되면 넘어간 포인트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25,000원대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생각보다 더 많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여요. 탈원전 정책을 축소해서 이제 원전의 수명을 연장시킨다. 이런 부분은 일단은 원전주들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되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요소가 일단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형 모듈 원전 SMR 이거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일단은 최대 수혜주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더 갈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원전 같은 부분들은 일단 데이터 센터 쪽을 이용한 그런 어떤 전력 수요 증가 이런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더 갈 것 같다 생각됩니다. 여기다가 정책까지 등이 없고 움직였기 때문에 뭐 단기적 조정은 있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요. 지지선대에 대한 부분들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수준이고요. 지난번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여기 있었잖아요. 2만원 정도 라인대에서 지지되는 모습이 있었죠. 여기 이렇게 돌파하고 나서 지지선 그리고 나서 쭉 당겨가는 것처럼 이 근처에서 약간 누울 수도 있어요. 근데 25,000원 정도라면 네, 제 생각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은 뭐 그때와는 좀 다르긴 하죠. 이격도가 이렇게 좁았고 지금은 조금 넓어진 상태인데 이 정도 이격도 가지고 부담 느낄 정도는 아닐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25,000원을 전후로 하는 지지선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요것도 홀딩을 그냥 그대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요거는 뭐 중간에 팔아먹거나 그럴 필요는 지금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재료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흐름들을 그냥 그대로 끌고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흐름은 일단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으로 연결시켜서 봤을 때 원전 관련주들은 네, 수명을 더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홀딩 전략이고요. 매수 포인트는 25,000원보다 아래쪽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약간의 조정이거나 옆으로 좀 눕거나 그런 시점이 나타나면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 보이고요. 그냥 막 올라가 버리면 사실 답이 없습니다. 올라가 버리는 상황이 되면은 매매가 좀 곤란해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네, 한전기술도 볼게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아직 기회가 좀 있습니다.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라간 다음에 매수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왜냐면 위쪽에 지금 약간 두꺼운 형태의 저항대가 있죠. 요게 7만원 정도 나타나는 모습인데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원자로 관련한 부분에서 네, 원전 기술 이런 쪽에서 기대감이 좀 생기는 거죠. 자,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요. 9%나 올라갔기 때문에 얼마만큼 많은 매수가 들어갔는지 또 알 수 있습니다. 또 외국인들 매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점권까지 뚝뚝 떨어진 부분들이 오히려 매수하기 좋은 기회를 주지 않았던가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장기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 형태가 나타나게 됐을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상승, 그 다음에 매도가 없죠? 네, 그렇다는 것은 이 물량들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9만원 정도까지 한번 노크를 한번 해주지 않을까. 빠르게 올라가면 그냥 단박에도 갈 수 있는 거지만 천천히 올라가면서 7만원대 지지선 일단 확보하고 그 다음에 9만원까지 내달리는 그런 전략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한정기술도 일단은 보유 관점인데요. 이거는 매수 포인트는 아래쪽에서 잡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위쪽에 저항이 두껍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부분이 붙었든 아니면은 뭐 매수에 대한 부분이 붙었든지 간에 밑에서 푸시해 주는 게 분명히 있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야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기 때문에 아래쪽에서는 매수보다는 홀딩만 보시는 게 유리하고요. 위로 올라간 이후에 7만원대 이상에서 대응 포인트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7만원까지 아니더라도 한 6만 5천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근데 6만 5천원대에서 7만원까지는 또 이게 이런 그 갭이 저항대가 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6만 5천원부터 매수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분할 매수 조금 접근하시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대응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유리하지 않겠는가 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원전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콘텐츠 관련한 부분들, 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네, 뭐 한번 달려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시장을 확대하게 된 얘기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웹툰이라든지 게임, 엔터테인먼트 이런 게 올라갔는데 일단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가 수혜를 좀 많이 받았죠. 네. 평소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을 텐데, 네. 쳐다보지도 않을 만한 그런 추세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 부분 붙으면서 그냥 쭉쭉 올라가고 상한가 한번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올라갔다가 차익 매도 그대로 떨어진 모습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나오게 되면 정책 테마라고 하더라도 차익 매도는 사실 극복하기가 좀 어려운 단계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추세가 들어올수록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 1차적으로 물린 사람들 1,500원대에 있었겠죠. 이 부분들이 털리는 형태로 진행이 됐을 거라 생각되고요. 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 2,700원, 3,000원까지도 반등이 가능해 보이기는 하는데 자, 문제는 말이죠.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이 있겠는가? 물론 이제 이런 문화시장 규모를 확대하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원전이나 방산과는 다르게요. 업종이 나눠져요. 네, 문화산업엔 여러 가지가 있죠. 엔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게임도 있고요. 뭐 꼭 웹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영상, 영화, 드라마 이런 거 다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라면은 사실적으로 미스터 블루가 네, 내가 더 많이 가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올라가는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서는 제가 전략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1,500원대를 돌파해서 안착이 되면 네, 일단 2,000원 이상까지도 볼 수 있겠죠. 왜냐면 그 중간에는 매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2,500원 뭐 그 정도까지 갈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네, 주가 조정이 다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로 뚝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자리가 1,300원 1,300원 이탈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잠깐 이탈했다 올라오는 거 이런 건 괜찮겠죠. 또 캔들이 작은 상태로 옆에서 1,300원대에서 횡보를 계속 해준다. 그래도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뚝 하고 떨어지는 거죠. 뚝 하고 음봉이 좀 크게 나타나면서 네, 뚝 떨어졌다. 지금 거래량도 조금 실렸거든요. 그러니까 차익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라면은 추가 하락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일단 수익 챙기고 빠져나오는 게 좋겠죠. 신규 접근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이고요. 빨간 딱지 예고가 붙었어요. 네, 경고, 투자 경고 예고가 붙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현재 시점에서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볼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정도 체크하시고요. 게임즈 하나 더 볼까요? 펄어비스. 자,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참 좋은 주식이에요. 네, 좀 좋은 주식이고 저점 지지대 유지도 일단은 잘 되고는 있는 상태고 돌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요즘에 게임주들 움직임이 비슷하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NC소프트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좋은 흐름들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펄어비스 뿐만 아니라 뭐 넷마블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도 오늘 요즘에 강세 다시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W게임즈 네,
이런 것들 오늘 상승세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흐름들 나타나는 거죠. 위메이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게임주들 움직임들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위메이드는 아니네요. 네, 이거는 뭐 네, 아니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추세도 그렇고 단기적 반등은 좀 나올 수 있겠네. 근데 요거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코인 가지고 너무 사기를 쳐먹은 것 같은 느낌이라서 이런 것들은 건드리지 맙시다. 자, 아무튼 펄어비스 다시 넘어가면요. 게임주 쪽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은 일단 돌리는 형태, 그 다음에 기업 내용이 나쁘지 않다. 지금 뭐 게임주들 중에서도 우량한 게임주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펄어비스 같은 경우 유보율이 지금 12,500%, 부채 비율은 41%. 이 정도면 회사에 돈 굉장히 많은 겁니다. PBR과 퍼가 약간 높아요. 근데 이 게임주들이 전체적으로 산업에 대한 포인트들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근데 게임주는 정책을 타고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국에 대한 부분들이 좀 풀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쪽 부분에서 계속 잘 안 되는 모습이고, 물론 글로벌 또는 콘솔 게임 이런 쪽으로 집중되는 것도 많이 있죠. 시프트업 같은 경우가 이제 시프트업이 그 뭐 인생 게임인가요? 뭐 그런 거 있어가지고 좀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그게 뭐였더라? 뭐 라이프인가? 뭐 하여튼 뭐였죠? 뭐 하여튼 뭔지 잘 모르겠는데 왜 그 주인공이 그걸 뭐라고 하죠? 롤플레잉이라고 합니까? 뭐 아무튼 뭐 이렇게 RPG 게임 같은 거예요. 그냥 사람이 평상시 사람인데 이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뭐 그런 게임이 있거든요. 시프트업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호평이 너무 좋대요. 그리고 장사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것도 잘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게임주들은 이렇게 콘솔 시장으로 좀 진출을 하거나, 콘솔은 이제 플스라든지 엑스박스라든지 뭐 닌텐도, 네, 그런 거 이제 이런 거 있죠. 그냥 일반 PC나 뭐 이런 게임이 아니라, 모바일 게임이 아니라 이제 콘솔 게임 쪽으로 진출되어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라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이쪽으로 진출되면은 이제 수익성의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지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펄 어비스나 뭐 시프트업이나 네, 이쪽 부분들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기대감이 있으니까 좀 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저항대가 넘어야 될 산들이 굉장히 많고, 중국이라는 거대한 벽이 또 하나 있죠. 그래서 그쪽에서 뭐 풀어준다고는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신통방통한 요소들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게임주들은 조금 접근하실 때, 지금 홀딩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접근하실 때 조금씩 나눠서 대응하시는 거, 그것을 좀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쪽도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되고, 뭐 조금 더 볼까요? SM 주가가 요즘에 계속 잘 나가죠. 이거는 엔터주 쪽은 근데 좀 잘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JYP 같은 경우는 이거는 조금 애매하고요. 이것도 지금 다시 돌리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서 저점 지지가 있으니까 55,000원 이상에서는 괜찮긴 한데, 요거보다는 SM이 조금 더 세 보이죠. 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K문화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가장 먼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업종 중에 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 그 다음에 뭐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처럼, 네, 이런 종목들처럼 이제 콘텐츠 쪽으로 가거나 영화 쪽으로 가거나 이런 쪽에서 이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거 있죠. 네, 이런 것들, 네, 전체적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드라마 같은 경우는 그 엔터 쪽, 뭐 가수들, 뮤지션 이런 쪽들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한때 반짝 튀고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뮤지션들보다는 조금 연속성이 좀 적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굳이 따진다라면, 네, 이런 컨텐츠 쪽보다는, 네, 이런 뭐랄까요, 엔터, 연예라고 봐야 되나,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거는 음악 쪽, 네,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 번씩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컨텐츠 쪽은 뭐 이거고 저거고 대체적으로 그냥 홀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NC소프트하고 위메이드는 조금 아닌 것 같다 판단되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하나만 더 봐드릴게요. 상지건설이 이제 물량이 푹 하고 터졌단 말이에요. 자, 터졌는데 이게 조금 안 좋은 얘기가 나왔죠. 무슨 얘기 나왔어요? 네, 전환사채, 네, 뭐 전부 다 이제 한다. 물량이 확 풀리는 듯한 느낌이 좀 나타났거든요. 주가 더 빠질 것 같아요. 이제 악재 요인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느냐? 네, 작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변동성은 더 크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큰 폭으로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가격이 뭐 5,000원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38,000원인데 5,000원에 이게 물량이 풀려버리면 안 팔고 100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안 파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채권을 주식으로 바꿨는데 그게 바꾼 가격이 5,000원이래. 근데 지금 가격이 38,000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팔면 되죠. 네. 그 물량이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이미 이렇게 주가를 올린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는 게 아주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고, 계속 올라갈 때는 좋았지만, 그 올라가고 나면서 계속 여기 점상할 때는 못 사잖아요. 그러다가 상한가, 또 상한가 하니까 이제 그럴 때부터 들어가기 시작했다가 이제 물려버리게 되면, 정말 이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네. 상지건설은 이제 주가가 좀 더 빠질 것 같다라고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항상 저렇게 주가가 잘 올라가더라도 저런 장대 음봉, 그 다음에 거래량을 동반한 형태가 나타나게 되면 매도를 보시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는 거,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네, 상지건설까지 봤고요. 그래서 이제 정책 테마주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한 번씩 봤는데, 정책 테마주들을 잘 요리하면, 네, 여러분들께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제 정치보다는 인맥보다는 정책 테마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충분히 기회를 잘 활용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대응 포인트 가져가시고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큰 규모의 이런 테마로 대응하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테마주들은 원래부터가 변동성이 좀 커요. 그래서 대응하기에 좀 까다로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